6월 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4년 만에 지방권력 판도가 180도 뒤바뀐 건데요. 정권 초 국정 안정론이 보다 더 힘을 받은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만하지 않겠다고 몸을 낮춘 가운데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 개표 과정도 드라마를 썼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오늘 새벽 5시를 넘겨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 건데요. 결국 8,900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보수층 일각에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역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강 후보 측은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김은혜 후보 측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권 도전 등 두 사람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겐 선거 책임을 묻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상처뿐인 영광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류 실장, 어젯밤에 제가 이제 경기지사 선거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극적인 또 역전 드라마가 이제 써졌잖아요. 뭐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박준호 마커가 오늘 새벽 4시 넘어서 퇴근도 했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비대위가 총사퇴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개파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도 시점이지만요.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 친문계 의원들이 대선 패배 직후에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나란히 등판을 했던 건 패착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월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파 갈등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곧 미국으로 떠나는 이낙연 전 대표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자찬을 하면서 패인에 대한 평가를 밀쳐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비판 발언이네요. 자, 지방선거 관련해 짚어볼 포인트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특집으로 주요 쟁점을 샅샅이 분석하겠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선 연장전이라고도 불렸던 대선 후 첫 전국 단위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국민의힘이 12곳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고 기초단체 결과도 비슷하죠. 새 정부 국정 동력에는 힘이 실렸다는 평가인데요. 먼저 뉴스픽5에서 전체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한쪽은 웃고 한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봐야겠죠.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특집 픽. 네, 빨갛게 그리고 55.24, 60.5%. 자, 서울 민주천하 끝. 교육감은 균형. 마지막 정의당이 없다입니다. 네, 전국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대선 승리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서 지방 권력도 완벽히 가져왔습니다. 5, 4, 3, 2, 1. 국민의힘이 지금 손뼉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참담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 직후 환호성이 터진 국민의힘 상황실. 반대로 민주당에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민주당 쪽의 중계 화면을 향해서 자,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 후보의 얼굴은 당연하게도 굳어 있었습니다. 강원지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0곳에서 1위를 차지할 걸로.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잘할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시고 잘 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가져왔습니다. 12대 5,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이 오른쪽 모든 지역이 빨간색이죠. 당초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9, 민주당 4, 경합 4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경합지 3곳에서 이기며 12석을 확보한 겁니다. 자, 이 왼편에 있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의 패배가 더더욱 쓰라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14곳을 이렇게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가 된 거죠. 경기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북, 충남, 세종, 이 중원이 모두 빨갛게 변했고요. 보수 텃밭, 부산, 울산, 경남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지일관 사심 없이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켜달라는 충남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앞으로 세종시는 확실하게 변할 겁니다. 자, 이어서 기초단체장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싹쓸이를 했습니다. 총 226곳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5곳 차지했고요. 민주당은 63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패배가 쓰라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번 7회 지방선거 결과가 보이는데요. 자, 2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대 17이 됐습니다. 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결과는 잠시 후 세 번째 픽에서 따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은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 발전시키지를 못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총 7석이 걸렸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5대 2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원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 등의 4곳을 수성하면서 또 원래 민주당이었던 강원 원조갑을 가져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말 그대로 혼자만의 승리를 한 모양새인데요. 자, 이로써 여야의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14석, 민주당 169석이 됐습니다. 여소야대라는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저희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고 일하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바탕으로. 자, 전체 결과 봤고요. 두 번째 픽은 55.24, 62.5%입니다. 자, 각각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두 전직 대선 후보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2달 전 대선에서 47%를 넘게 득표한 이재명 후보와 무명 영선의 지역 투박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생각보다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후보는 믿을 게 못 된다라면서도 초조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55.24% 대 44.75%,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개항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줄런지 이왕에 개항에 오셔서 선택을 받았으니 자기 정치만 하지 마시고 개항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자, 이 후보의 당선을 놓고 상처뿐인 생원이다. 당은 죽고 이재명 혼자 살았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후보 오는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책임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차기 행보는 잠시 후에 조멘토가 분석해드리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 의원하고 마주치면 어떤 말씀부터 건네실 계획이세요, 의원님? 축하드려야죠. 네. 국회 이제 처음 입성하시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 알게 모르게 벌써 3선이 됐습니다. 초선이 된 이재명 후보에게 선배로서 덕담을 건넸네요. 자, 경기 성남 갑의 득표율입니다. 안철수 후보 62.5%, 김병관 후보 37.49% 기록했습니다. 자, 안 후보는 분당갑 11개 동 전체에서 득표율 1위를 지켰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기, 인천, 서울에서 총 46번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힘을 보탠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당도 나를 도왔지만 나도 당을 도왔다. 당 승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원내 입성 후에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당대표 선출 뒤에 차기 대선까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톡 쏘는 정치에서 이어집니다. 자, 서울시의 상황 자세히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픽이죠. 네, 서울 민주천하 끝입니다. 작년이던가요? 이 가수 유재석, 유산슬 씨의 이 사랑의 재개발이란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싹 다 갈아엎어달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이 서울시의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간 서울시는 소위 민주당 천하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내리 3선을 했고요. 25명을 뽑는 구청장 선거에서도 21곳, 20곳, 24곳 이렇게 싹쓸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권력 지형이 싹 다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청장 17곳을 가져갔고요. 시의회도 과반 넘게 탈환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그분들께 지나치게 많은 예산들이 배정됐었던 것을 많이 바로잡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더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네, 오세훈 시장의 신속 통합기획으로 상징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 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이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던 TBS의 경우에 예산과 교육 영역 추가 등 여러 쟁점 사안이 있는데요. 이 논의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교육감도 뽑았습니다. 교육감은 균형. 네,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진보 9석 대 보수 8석으로 절묘한 균형을 이뤘는데요. 사실 교육감은 진보 전성시대란 말이 나왔던 그런 직책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최소 13곳, 14곳 등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엔 진보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조 의원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 서울 3선에 성공했지만 이마저도 보수 진영 단일화 무산에 따른 어부지리에 불과했던 평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 취지와는 달리 학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정의당이 없다입니다. 전국 지도 어디에도 노란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한 제3정당 정의당이 사라졌습니다. 광역단체는 물론이고요. 전국에서 기초의원 단 9명 당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진보정당으로서 아젠다를 갖지 못했고 또 지도부는 성폭력 등 내홍에 휘말렸습니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허벅지에 접촉한 행위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한 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 없이 무리 없이 끝났고요. 외부의 발언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당의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도부는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정의당은 새로운 진보 정치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 요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지방선거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막판에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둔 게 위안거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오늘 이제 민주당 비대위가 총사퇴를 결의했는데 저희가 경기지사 선거하고 또 민주당 비대위 얘기는 잠시 후에 상황실하고 주민에서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중앙 권력에 의해서 이어서 지방 권력 판도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광역단체장 결과 그래픽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건데요. 국민의힘이 전체 17개 경기하고요. 네, 경기와 이제 호남을 빼고는 제주를 호남, 제주, 빼고 경기. 네. 모두 빨간색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체 17곳 중에서 12곳을 가져갔는데요. 4년 전에 딱 2석에 그쳤을 때와는 정반대의 성적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반대인데요. 4년 전 14곳에서 이번에는 5곳으로 줄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도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내줬었다가 이번에 되찾았고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경기를 빼고는 모두 휩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거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국정 견제론이냐 또 안정론이냐 둘 중에 어느 쪽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거냐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정권 초기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신채커가 설명을 했지만요. 특히 서울 지형, 서울구청장 지형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국장 어제 끝난 선거 말고요. 지금 국장 살고 계시는 현 구청장이 어디 소속? 민주당 소속이에요. 다른 운영진들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은 민주당. 네, 저도 민주당인데 이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운영진들 살고 있는 데가 대부분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24대 1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 2018년 이 7대 지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총 25개 중에서 이 서초구 빼고는 24개가 전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 2018년도 결과인데요. 자, 다시 어제 선거 결과로 좀 바꿔주실까요? 네, 지금 8회 지방선거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요. 확실하게 빨간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17대 8이고요. 이 강남 3구 외에도 이른바 이 종부세 벨트라고 불리는 한강 인접한 지역들, 이 가운데 인접한 지역들 빨간색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한 곳일수록 이 과거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좀 부정적이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의회와 상당히 큰 갈등을 벌여왔잖아요. 이제 시의회를 민주당이 사실상 뭐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의회 판도도 많이 바뀌었죠. 전반적으로 서울 쪽에 그 선거 결과가 180도 뒤바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경기도 상황은 주민회에서 자세히 짚어볼 거죠. 제가 오늘 현미경으로 주민회 갔습니다. 네, 오늘 뭐 새벽 4시까지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국장이 좀 쉬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역시나 토일남은 토일남이다. 아니죠, 저는 뭐 그런 일은 추호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자다가 오히려 더 열심히 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봤으니까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국장이 좀 쇠고기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소고기 시켜줄게요. 네, 소고기 사줄게요. 토 나올 정도로 일 시키는 남자가 아니고 토 나와도 일 시키는 남자가 알았어요. 뭐 어찌 됐든 자 일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특보는 아니지만 이제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은 해봤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종 투표율이 사실 50.9%였죠. 그러니까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 이 3개월 만에 그 또 다시 이제 선거가 실시가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측면이 먼저 있고 선관위는 그 사전 투표랑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본 투표율이 낮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됐다는 뭐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당의 해석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요. 사실 지역별 또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는 젊은 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광주에서는 최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도 당내 분란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거나 또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 이 투표율이 낮으면 좀 보수 쪽에 유리하다 이런 통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증명이 좀 된 셈입니다. 유 실장 말대로 60대와 70대는 늘 투표장에 향했고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2030, 4050 세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또 투표율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투표율이 낮다는 걱정을 했고 또 전반적으로 판세는 어떤지 물어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빨갛게 물든 전국지도, 대선 이어 지방 권력 교체. 지방선거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알아볼 텐데요.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 비대위가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대선 패배 후 2달이 채 안 돼서 출마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비판을 주도하면서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하는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한데요. 이 상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분석해봤습니다. 네, 어제 JTBC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된 순간 모습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카운트다운까지 하면서 환호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위 결과 발표에도 웃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확히 대비가 됐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지방선거의 후폭풍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원회를 먼저 띄운 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더 개혁행보, 정당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위원장은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입당한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이 맡았습니다. 혁신위의 과제는 당원이 지금 비약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원의 민주주의와
공천 제도를 고민하는 이런 정당 개혁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제도 말했습니다. 바로 2년 뒤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다시 한번 몸을 낮춘 겁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역시 변화가 있어야겠죠. 당 지도부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에서 진 쪽은 좀 더 복잡하죠. 오늘 상황실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면서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정치 무대에 복귀한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른바 젖잘싸, 그러니까 0.7%포인트 차 대선 패배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논리로 대응한 게 이번 선거의 패착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박용진 의원은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로 맞은 거라고 했는데요. 이 의원의 출마를 통해서 노렸던 효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면 선거에 어떤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실체 어떤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한 결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지만요. 이 의원 선거 중간에는 지역 토박이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박빙으로 가면서 인천에 발이 묶였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승리를 하긴 했는데요. 본인은 의원이 됐지만요. 인천시장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했고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겼죠.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선거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그야말로 간신히 신승을 거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생당사,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당선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개양으로 도망갔다. 경기지사 선거의 패배를 예고한 행위였다. 개양 을에 준비하던 후보가 있었음에도 왜 이재명 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 전략 공천되었는가? 설명은 없었다. 네, 이번 선거 이 의원뿐만 아니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석 달 전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대표, 원내대표를 맡았었죠. 당시 지도부가 그대로 선거를 주도한 건데요.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당 지도부는 반구제기,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겠다면서 사퇴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5월 8일, 송영길 후보는 4월 1일 다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송 후보가 나선 서울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패배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청장 선거의 경우에는 17대 8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요. 송 후보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25개 지역구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보다 더 낮았습니다. 전패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방선거에서는 보통 인지도가 높은 시장 후보의 기호를 따라서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를 찍는 줄투표가 이뤄지게 마련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였어요. 모이질 않았어요. 서울시장을 찍고 쭉 줄투표를 할 줄 알았더니 서울시장은 안 찍고 구청장은 또 찍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을 찾아 찍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구청장. 네,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출마를 요구하고 또 송 후보에게 2,424원의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던 이 야권 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인플루언서들도 박 비대위원장을 참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물론 박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선 패배의 책임을 가장 강하게 묻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른바 친문 계열의 인사들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사육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썼고요.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은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한반을 물러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수로 여겨졌던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른바 친문 대 친명 구도의 오래된 민주당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듯한데요. 그런데 이 친문 진영뿐 아니라 그간 친명으로 불렸던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어려운 신승이 이재명의 명분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뭐 간신히 경기도에서 이겨서 뭐 그래도 조금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참패의 일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여야의 각 당별 상황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 요인 좀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선거의 3요소, 인물, 구도, 바람으로 꼽습니다.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죠. 여당과 야당이 보통 국정 안정론 대 국정 견제론으로 선거를 치르는데요. 이번 선거 견제론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권의 패배 어쩌면 예견됐던 바라는 겁니다. 약 한 달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추경안을 통해서 손실보상안 빠르게 마련을 했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좀 논란이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청와대를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여론이 좀 변화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른바 대선 컨벤션 효과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라는 저희의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좌우한 건요. 여권 지지층의 컨벤션 효과보다도 야권 지지층이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지 않았던 원인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50%를 간신히 넘긴 이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 때문인데요. 특히 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의 투표율 37.7% 그러니까 30%대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장에 갈 요인이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대선 패배 후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요. 성폭력 사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또 명분 없는 출마가 이어지면서 이 성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민주당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예. 왜 이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안 나간 거죠. 네. 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른바 2대남 2대녀, 그러니까 20대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인식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좀 보면요. 20대 이하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후보를 또 20대 이하 여성의 66.8%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린 거죠. 지난 대선 때 20대 이하 남성의 58.7%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20대 이하 여성의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이 성별 간 쏠림 현상 더 심해진 건데요. 이러한 경향은 30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젠더 갈등이 심화가 되고 정치권이 이걸 더 부추기는 모습이 지난 대선의 특징이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갈등의 경향성 더 강해진 건데요. 늘 통합을 말하는 정치권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대선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쪽은 웃는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니 국장이 뭐 그런 당연한 얘기는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선거에서 이긴 쪽도 또 진 쪽도 자리 지키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혁신, 쇄신 경쟁을 해줬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 오늘도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이재명 책임론 부글부글. 네,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던지면은 유 실장은 또 마음에 담아두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로 박마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당이 내홍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죠. 뭐 어쨌든 본인 지역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요.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적인 승리 혹은 이 최소 이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견인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 이원욱 의원은요.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자, 이 때문에 이재명 의원은 승리를 하고도 엄중한 질책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 전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8월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앞당길지 혹은 이 8월 전당대회까지 가면서 이 선거 평가 등을 하는 비대위를 새롭게 꾸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쯤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대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인천시장은 패배를 했지만 경기지사는 어렵게 이제 승리를 거뒀죠. 이재명 의원 측이 이 부분을 또다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부터 이러한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민주당 자체 내에 성찰과 변화를 제가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패인을 평가하는 대신 그런 과정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면서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그 짓, 그러니까 남 탓을 계속했다면서 국민의 인계치가 한계를 넘었고 민주당의 위기도 누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7일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또 일부 지지층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만 2번 반성문을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국민 여러분의 2번째 심판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반성문에 대해서 비판이 좀 쏟아졌는데요.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다. 자네가 뻘짓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적어도 20-30%는 더 나왔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박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당에 애착이 없는 이들이 선거를 이끌었으니 이길 리가 없다라고 했고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박지원이라는 역대급 진상의 폐악질은 분명히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응원하는 목소리인데요. 이 참패의 원인은 이 박 전 위원장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당 때문이다. 그나마 박지원 위원장 덕분에 2030의 지지율 높아졌다. 이런 글들입니다. 자, 박 전 위원장은 두 번째 반성문에서는 출범 30일도 안 된 정부를 견제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정치 신인인데도 변화를 약속하고 당선된 김동연 지사, 민주당의 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준 2030 여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람 중사특검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일이 더 많아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막판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요. 비행기 소음에 좀 시달리고 개발 제한으로 묶여있는 인천 계양 지역에서는 지역 이슈라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일단 당선이 됐고 이제 의원이 됐고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당선이 되지 못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지사와 제주을 보궐선거 모두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표차가 원래부터 좀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났던 제주지사와는 달리 이 3%포인트 차로 당선이 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표차가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47살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입니다. 선거 앞두고 나왔던 586 용태론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
586의 퇴진 이후에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그 다음 정치 세력들이 아무런 준비가 제대로 죄송하지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정말 당 자체도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자, 앞서 이제 류 실장이 설명했지만요. 국민의힘은 대선에 승리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했는데도 혁신위를 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비공개 비대위를 열어서 비대위 총사퇴를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혁신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방선거를 압승했지만 두려운 성적이라고 했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다정의 혁신위원장인 유 실장이 꼭 국장에게 전하라는 말이 있는데. 아, 그래요? 유 실장이 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0%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꼭 전해드려요. 근데 그게 뭐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여금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 실장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이제 국장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은 뉴스인 알았어요. 것 그냥 같아요. 유수 차원에서 제가 이해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박마커가 어제 개표 방송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상여금을 준다면 박마커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고. 철야 수당이라도 좀. 아니,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이재명 책임론 부글부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선거 전부터 최대 격전지로 꼽혀왔던 경기도, 말 그대로 개표 상황도 초접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김은혜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결국 김동연 후보가 0.15%포인트 차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제 당선인이죠. 김 당선인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젖잘싸라는 생각은 해서 안 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김은혜 후보에게 부러운 점 하나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훨씬 낫다 하는 거 하나 각각 꼽아주신다면요? 상대 후보에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재력이나 그 권력이나 그런 거 뭐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저는 뭐 상대 후보에 비해서 말뿐이 아니라 일꾼이다. 특혜층, 권력층이 아니라 서민 공감하는 사람이다. 상대 후보인 김동연 후보의 장점, 부러운 점을 하나 꼽아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내가 김동연 후보보다는 자신 있다는 거. 김동연 후보님은 경제적 지식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요. 단점은 경험도 경험 나름이다.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네, 경기도지사 선거 정말 양당 후보 간 기싸움으로 시작해서 기싸움으로 끝났죠. 이 선거 전 막판까지도 서로 부럽지가 않다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투표함의 뚜껑이 열린 순간은 달랐겠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선 김동연 당선인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정말 부러워 죽겠다. 좋으냐 해보니까 좋으냐. 개표에 앞서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당선인의 0.6%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을 했죠. 저희 JTBC 출구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제 경기도로 향합니다. 2,000쌀로 지은 밥 한 공기 먹고 갈까요? 경기도는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초접전 벌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죠. 네, 출구조사 발표에 이어 이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김은혜 캠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줄곧 앞서는 상황이 지속이 되자 김동연 캠프는 이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썰렁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새벽에 들어서면서 점차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김동연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를 조금씩 추격을 하면서 흐름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새벽 4시를 넘어가면서 두 사람 간 격차가 0.5%포인트 정도로 줄어들자 이 김동연 캠프에는 이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쯤 김동연 당선인이 개표 이후 처음으로 김은혜 후보를 제쳤는데요. 이어서 1000표 이상까지 표를 벌려 나가자 이 김동연 캠프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대로 김은혜 캠프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이 무릎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두 손을 모은 채 초조한 모습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을 벌이던 승부, 오전 7시가 넘어가면서 무게추가 김동연 당선인에게 기울었는데요. 결과는 0.15%포인트 차 김동연 당선인의 막판 대역전이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의 승리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자칫 호남당으로 전락할 뻔했지만 경기도를 수성하면서 체면 7회는 하게 된 셈입니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를 거의 정확히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은 양상인데 경기도 때문에 반반 느낌이 나요. 왜 그러냐면요. 13대 4로 지는 것과 12대 5로 지는 건 확연한 차이죠. 11대 6이나 12대 5까지는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 사전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13대 4가 되고 경기도까지 빼앗기면 민주당은 사실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을 건데. 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의 완패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경기도를 지켜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죠.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젖잘싸라고 자위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김동연 당선인은 이런 분위기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당선 소감 발표부터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기보다 이 민주당의 변화부터 얘기한 겁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젖잘싸란 생각은 잘못됐다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도 그렇고 그 이후로 성찰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도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개혁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건 혁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 당선인과도 쇄신에 대해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재명 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진정성을 또 함께 나눠야 되겠죠. 김동연 당선인이 들뜬 마음을 억누르며 기강을 다잡는 순간 반대쪽은 낙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유세전 줄곧 눈물을 훔쳤던 김은혜 후보, 승복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울먹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힘 개표 초반 모든 격전지 석권을 내심 기대했었죠. 경기도 탈환 실패는 옥에 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임의 화살은 무소속 강용석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강용석 역정론이란 여론이 번진 건데요. 이 강 후보가 결과적으로 김은혜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입니다. 강 후보 이번에 54,750
8표를 받았는데요. 네, 양김 후보의 격차는 8,913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김은혜 후보와 강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산술적으로는 김은혜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요. 이 강 후보의 득표율이 좀 미미하긴 했어도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선거 기간 국민의힘 내에서도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저희 당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 강 후보께서 좀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통 크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평가를 받는 결정을 강영수 후보께서 하시면 좋겠다. 보수 표심의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다만 극우 색채를 띤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중도 표심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김은혜 후보로선 강 후보와의 단일화가 계륵이었던 겁니다. 단일화라는 거는 강영석 후보라든지 가로 세로 연구소 그 유튜버들을 이제 복권하고 정치적인 파트너가 아니죠. 식구죠. 식구로 인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당으로 들어와.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부터 지난 대선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후퇴했다면은 앞으로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쓰린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강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다가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영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반면 강 후보와 단일화를 한사코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는 미련이 없었나 봅니다. 김은혜 후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전한 것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역전되어서 안타깝게 패배한 김은혜 후보도 정말 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에서 그 표차를 굉장히 줄이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고 김은혜 후보의 그런 선전에 경의를 표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승패를 점치기 어려웠던 경기도지사 선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승부는 뒤로 하고 경기도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김은혜 후보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 그 선거 과정도 그랬지만 개표 과정도 정말 드라마 같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오늘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만 박준호 마커가 원래 어제 새벽 1시까지 이제 방송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경기 선거가 아주 개표 과정이 그 진행이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새벽 4시 넘어서까지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박마커는 오늘 표정이 더 좋아요. 에너지는 더 넘치는 것 같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도 좀 새벽 4시까지 한번 일하면서 선거 후폭풍 어떻게 되는지 취재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자, 박마커가 그냥 말을 못 읽네요. 개표 후반에 그 결과가 뒤집히게 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들 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우세 지역별로 엇갈린 개표 시간이 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요. 김동연 당선인에 대한 지지표가 많았던 일부 지역의 개표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유권자가 많은 부천과 화성, 의정부 등의 개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디게 진행이 됐죠. 특히 부천과 화성은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정부도 민주당 안병용 시장이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아, 그래요? 지금 조멘토가 언급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김동연 후보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표 분석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부천입니다. 18만 2천여 표가 이 김동연 당선인에게 더 갔습니다. 김은혜 후보보다 2만 7천여 표 많은 숫자고요. 자, 그다음에 이 화성시에서도 17만 3천 표가 김 당선인에게 가면서 김은혜 후보 앞섰고요. 마지막으로 의정부에서도 9만 2천여 표를 더 얻으면서 김은혜 후보보다 약 2,700표를 앞섰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본투표함보다 늦게 개봉한 사전투표함에서 김 당선인의 지지표가 몰렸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보수 성향의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여 표로 그친 건 김 당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내심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을 오늘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뭐 잘 싸웠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보다는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박마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 국한해서 지난 대선하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평소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일단 경기도에는 총 44곳의 시군구가 있는데 이 김동연 당선인이 더 많이 득표한 곳이 이제 파란색이고요. 김은혜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곳이 이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김 당선인은 주로 이렇게 이 서남부 쪽, 일부 북부 쪽에서 더 표를 많이 가져갔고요. 반면에 김 후보는 이 동부, 북부 쪽에서 더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지난 대선 때 그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모두 33곳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9곳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로 이제 석 달 사이에 보자면 이 33대 9에서 22대 20으로 구도가 바뀐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9곳은 이번에도 그대로 이 김은혜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다가 이번 지선에서 김은혜 후보로 지지를 바꾼 곳이 무려 11곳에 달했습니다. 이제 표심이 바뀐 지역이 양주시, 동두천시, 구리시, 하남시, 평택시, 그리고 안성시 등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긴 졌지만 지난 대선 때에 비하면은 경기도 민심에 다소간의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젖잘싸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싸운 편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김동연 당선인은 아니 우리가 젖잘싸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박준호 마커가 뒤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는 강용석 역정론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많이들 또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맙다 뭐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는데 강용석 후보 측이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김은혜 후보 측 때문에 단일화가 결렬됐다 이런 주장이 강 후보 측에서 나온 건데요. 강 후보 캠프의 권유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은혜 측이 단일화 협상을 파기했다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양측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김세의 가세현 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주고 단일화 협상 2주 전에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희 대표가 추진한 방식의 협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가져온 입장과 부합하지 않아서 이 강용석 후보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단일화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세희 전 후원회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김은혜 측과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5월 28일까지 이어간 단일화 협상에서 이 강 후보 측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 공동선대위원장을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동선대위원장 그것 하나만 조건으로 걸고 단일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28일 최종 거부 의사를 김은혜 캠프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캠프는 끝까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했고 김은혜 캠프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 단일화는 무산된 것입니다. 만일 이번 선거가 단일화 실패로 인한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패배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김은혜 캠프를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수의 역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마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단일화가 안 된 책임은 김은혜 후보 측에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세희 가세현 대표와 강용석 후보가 생각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김세희 전 후원 회장이 요구한 조건은 오직 입당 그리고 후보 개인의 명예 회복이었다면서 강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보낸 분들의 노력을 후보 개인의 이익만 가지고 바꿔먹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은혜 캠프를 향해서는 극우 세력의 표를 받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면 중도 세력이 달아난다. 이런 정치공학이 옳았는지 다른 지역의 결과와 비교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 젖잘싸 분위기 경계령, 국민의힘 강용석 단일화 불발 씁쓸한 뒷맛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주자들은 대선을 향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에선 대선 주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대선 장룡들 대거 생환에 성공했습니다. 자기 대선까지 5년의 시간이 남았죠. 앞으로 4년 광역단체장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사상 첫 4선 광역단체장에 당선이 됐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한마디로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본인은 대선에 관심이 없다 몸을 낮췄지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죠. 대권에 관한 생각은 저는 정말 저로서는 사치스러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더 다듬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품성도 좀 더 다듬어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산적해 있는 서울시의 현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스스로를 잘 갈고 닦겠습니다.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대권을 거머쥔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인물 경쟁력도 대선 가도에 힘을 실을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 지역 25개 모든 구에서 승리를 거뒀죠. 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에 8곳을 내줬지만 시장 선거에선 오 후보가 압도를 한 겁니다.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다는 말로 아픔을 달랬었죠. 이후에 하방을 선언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하경영의 보구를 대구시정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경영, 대권을 이야기한 거겠죠. 홍 후보가 얻지 못했다고 한탄했던 당심, 대구시장 타이틀을 거머쥐며 확실하게 털을 닦았습니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국민의힘 당심의 중심지입니다. 대구의 마음을 얻었으니 천하경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더욱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심과 박심을 꺾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홍 당선인도 역시나 일단은 시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그런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해보고 난 뒤 질문하시죠. 알겠습니다.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 보고 난 뒤 질문하세요. 꼭 JTBC답게 질문하네. 홍 당선인의 입담도 여전한 듯 싶습니다. 0.15%포인트 차 초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죠.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어찌 보면 이번 신승이 김 당선인의 대선 가도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경기지사 선거 결과에 쏠렸는데요.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일궈내면서 정치인 김동연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김 당선인이 득표로 증명한 인물 경쟁력도 눈길을 끄는데요. 김 당선인이 얻은 득표수, 민주당이 받은 비례대표의원 득표수보다 약 22만 표가 더 많았습니다. 본인의 확장성을 보여준 겁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말 그대로 참패를 했죠. 지방선거에 도전했던 대선 후보군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자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의 차세대 인물들은 살려주십시오. 강원도 특별법의 주인공 이광재, 황당한 정치 공작을 이겨내고 있는 양승조, 실력과 도덕성에서 우위인 김동연이 반드시 살려주셔야 할 대표적 인물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첫 일성으로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 당선인의 당선 비결에 답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팬덤 없는 합리, 중도적 정치, 김 당선인이 직접 그 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정치적 입지를 확인한 대선 주자들도 있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입니다. 나란히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지만 선수에선 조금 차이가 있죠. 안철수 당선인, 이재명 당선인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회 이제 처음 입성하시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훨씬 더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이 당선인의 여의도 생활, 좋은 기회를 엿보기엔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인천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나 홀로 생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총괄 선대위원장이란 직함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거센 책임론이 불거졌는데요. 이 당선인 스스로도 이미 선거 전 예견했던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장악 때문에 저도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버려야 어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수용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당선인,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당선인이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자 문재인의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당장 차기 전당대회 도전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참패의 일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당초 출마의 명분이었던 전국적인 지원 선거, 네. 제 지원, 예. 이거 뭐 전혀 못했고 오히려 자기가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 이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내 일부에선 이 당선인이 문재인의 길이 아니라 정동영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동영 전 의원,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2009년 고향인 전주 덕진 재선거에 출마를 해서 다시 국회에 입성을 했었죠. 당시 민주당은 출마 명분이 없다며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정 전 의원은 결국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슴에 배지는 달았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은 영영 잃어버렸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안철수 당선인은 정치적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배지를 달고 3선 의원이 돼 여의도로 돌아오게 됐죠. 안 당선인 입장에선 경기지사 선거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할 말은 있을 듯 싶습니다. 비록 이준석 대표가 일축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 제안했던 게 안 당선인이었으니 말입니다. 안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에 이렇다 할 세력이 없는 상태죠. 여의도 입성과 함께 일단 당내 교두보 확보에 주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도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당대표 도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현재는 당선밖에 머릿속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는 당선이 되셨습니다.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지금 당장은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 이제 보좌진도 지금부터 꾸려야 되고 또 지역에 사무소도 구해야 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현재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죠. 윤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 안 당선인의 당권 도전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 당선인의 당권 도전, 우호 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기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굴러들어온 돌인 안 당선인에게 차기 총선의 공천 권한을 가진 당대표 자리를 쉽게 맡길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이분부터 반대하고 나설 듯 싶죠.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면 C나 D가 도전하면은 그분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아, C와 D가 누구예요? 안 알려주죠. 아, 거기 한 명이 안철수 대표입니까? 안 알려주죠. 네. 자, 안철수 당선인, 안철수 이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아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당선인이 그 조금 전에 그 당선 감사 인사 중에 쓰러졌다는 그런 뉴스가 그 오후에 나왔죠. 그 분당구 유세 차량을 타고 가다가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그 당선인 측은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박마커 놀린 거 되게 미안하네. 네, 박마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민주당을 압박을 했는데요. 현재 국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 뭐 민주당 일단 뭐 지도부가 총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민심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했는데요. 조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양보해야 된다가 아니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 민심이 반영이 되어서 협상이 될 거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메시지를 내놨죠.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민생에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커 거기 가서 쉬어요. 네. 고생 많았어요. 혼자 소고기를 피로가 혼자서 소고기를 사 먹었는데. 네.